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자 이야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참 잘 나와요. 오늘도 부자 이야기 할 겁니다.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부자를 꿈꾸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야. 허울뿐이야. 부자들이 오히려 불쌍해. 부자들도 오히려 불행해. 이렇게 단정짓고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길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평생 꾸준히 습관 들이고 원칙 지키면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냐 안 잡냐로 이제 부자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나겠지만 우선 본인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회가 오는 건 운이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는 노력과 실력입니다.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부자라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죠. 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행복도는 돈이 많은 거와 되게 일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다는 아니겠지만 이 돈이 좀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최소한 돈이 없어서 비참했던 경험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부자 이야기들을 몇 개를 하는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때 이런 기회를 잘 잡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와중에서 좀 할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삶의 원칙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2위 부자까지 올라갔으면서도 9억짜리 집에서 50년 동안 산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요. 매일 꾸준히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워렌 버핏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서 존경하는 것보다는 그의 꾸준함과 올바름을 더 존경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버핏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구아바라 데류야가 지은 워렌 버핏의 삶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버핏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삶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365가지의 생각, 발언,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1년 동안 읽는다면은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자녀들을 부자로 키우고 싶다. 그럼 이 책을 선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느낀 원칙 중에서 7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아주 일찍부터 작은 눈덩이를 단단히 뭉쳐갔다. 만약 10년 늦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저 언덕 밑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로 엄청난 수익률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은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수익률로 세계 2위 부자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일찍 시작해서 그래요. 버핏은 유년 시절부터 돈을 버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6살 때 호수에서 25센트에 산 콜라를 한 캔당 5센트씩 팝니다. 그러면 5센트의 이익이 남겠죠. 나중에는 경마 결과 예측지 전단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아이들 50명 동원해가지고 신문 배달도 시키고 고등학교 때 이미 벌써 1만 달러를 모았어요. 대학 졸업할 때는 돈이 2배가 됐습니다. 어릴 적 모은 돈이 복리의 종잣돈이 됐는데 이 돈을 버는 경험은요 그 이상의 종잣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경험을 어릴 적부터 일찍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벤저민 그레이엄은 숫자만 들여다봤지만 저는 장부에 적히지 않은 자산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주목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에 투자할 때 했던 말인데요. 1963년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할 때 버핏은 이 기업을 주목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식물성 기름 정제를 하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물의를 일으켜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버핏이 오마하의 레스토랑이랑 가게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한 신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는 강력한 브랜드의 힘으로 성장하겠구나 확신을 한 거죠. 버핏은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이 기업은 버핏의 주식 비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삼진아웃이 없습니다. 이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너무 서둘러요. 지금 돈이 있으니까 빨리 무언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버핏이 말해줍니다. 투자자는 배트를 들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시장이라는 이름의 투수는 공을 던지죠. 빨리 사! GM이라는 자동차 회사 주식 47달러는 어때? 이렇게 공이 날라와요. 타자는 47달러에 살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은 이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공이 스트라이크라 하더라도 투자에서 타자는 삼진을 안 당해요. 야구에선 당하겠지만 투자에서는 기회가 무한대로 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에만 방망이를 휘둘러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자책을 하고 스트라이크로 오는 공이 아닌데도 방망이를 붕붕 휘두릅니다. 잘못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좋은 주식 3개만 잘 쳐도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3배짜리 3개 만나면요 자산이 27배가 됩니다. 3배 오르는 주식은 한 달에도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기회는 많아요. 근데 자기에게 잘 맞는 기회, 성공률이 높은 기회를 찾으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휘두르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는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 이 말인데요. 버핏이 1962년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파트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1970년에도 증시가 급락하니까 워싱턴 포스트라는 주식을 이때 과감히 투자를 해요. 월가와 정반대의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버핏이 옳았음을 증명했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좋은 기업도 주가가 저렴해지고요.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은 나쁜 기업도 주가가 비싸집니다. 역발상 투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해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버핏의 말이 떠오르는데 막상 공포를 겪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과열인 상태에서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누른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작은 경험일 때부터 연습을 해서 습관을 들여야지만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 그저 그런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쇼핑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렴한 옷을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좋은 옷 한 벌 사는 게 낫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건데 주식시장에서도 적용됩니다. 1971년 버핏이 시즈캔디를 인수한 거는 본인 스타일이 꽁초 투자에서 성장주 투자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거든요. 시즈캔디가 어떤 회사냐? 캘리포니아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는 기업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품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순자산 500만 달러의 기업을 2,500만 달러에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었죠. 시즈캔디는 버크셔에 20억 달러의 수익을 제공하고 8,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적 경쟁 우위,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강력한 브랜드를 갖춘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적당히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버핏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었죠. 여섯 번째는 오늘이나 내일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라는 말입니다. 버핏이 투자한 회사라고 순조롭게 성장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2011년에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그 후로 주가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락했어요. 버핏이 이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거라고 당장의 주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CEO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행이 지닌 미국 최대 규모의 예금액과 사업 기반은 매력이 충분하다. 이 회사를 믿고 보유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2011년 당시에 6달러였던 주가가 몇 달 동안은 좀 빠지다가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나 됐냐면요. 47달러가 넘습니다. 배당금을 빼고도 7배가 넘게 올랐죠. 마지막 7번째는요. 이렇게나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크셔는 애플을 5.4%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입했을 때 버핏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시총 10위 안에 들면서 빅테크들과 나란히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애플이라는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애플 투자할 때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8배가 넘게 올랐어요. 버핏이 어떻게 애플을 투자하게 된 걸까요? 버크셔 이사 중에 한 사람이 택시에서 아이폰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정말 가관인데요.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탄하죠. 버핏은요, 그때부터 애플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애플은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제품을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온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회사다. 이렇게 버핏이 정의를 해요. 버핏은 원래 IT 기업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직전에 IBM 투자로 좀 손해를 봤었고요.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배당까지 챙겨주는 주주 환원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했죠. 그래서 일부 지분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오히려 보유한 지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애플은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어요. 최근 국내 주식들도 이제 상법 개정이라던가 주주 환원이 이슈가 되면서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처럼 꾸준히 성장이 가능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면서 남들한테 여러 조언을 남겼습니다. 본인을 부자의 롤모델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매년 5월마다 주주총회에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그 질문과 대답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3시간 질문 답변해주고 1시간 점심 먹고 3시간 또 해줘요. 기업과 상관없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꼬마 아이들도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를 정말 알려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랬던 버핏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버핏의 진심이 담긴 조언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 했던 예리한 조언들을 잘 기억한다면은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조언들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워렌 버핏 투자서는 많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이 책은요, 그의 삶에 대해서 통찰하고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의 투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고방식, 가치관, 철학 등을 알 필요가 있겠죠. 보다 보면은 그가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많은 투자 세계에서 원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워렌 버핏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꼭 읽고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